한반도에 태풍이 이제 큰 태풍이 온다고 며칠째 연일 뉴스 보도에서 여러분들은 그 소식을 접하고 있을 겁니다. 이 지리산에 살다 보면 태풍의 영향권 안에 자주 놓여요. 지리산 자체가 골이 깊고 또 육지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다 보니까 이 태풍이 한번 찾아오면 다른 데보다 훨씬 강수량이 많아요. 그 강수량이라고 하면 안 되고 강우량이라고 해야 되겠죠. 비의 양이 많으니까. 근데 슈퍼 태풍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2002년도에 월드컵 한창일 때 그때는 한반도에 루사가 경상남도 일대를 덮치는데 그 루사하고 다음에 매미 2003년도에 연달아 한반도를 핥히고 지나가는데 그때 이 지리산에만 약 200군데의 산사태가 날 정도로 산역이 넓으니까 지리산은 산사태가 200여 군데에 날 정도로 저도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굉장히 무서운 광경을 태풍 때 저희들은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면 해병대 그 모닥보트를 타고 고무보트를 타고 다닐 정도니까 그 인명구조원들이 그래서 여기 댐이 범람하고 정정할게요. 댐이 아니라 강이 범람하고 다리를 넘어가면 집채만한 돌이 막 태풍 영향권 아래 놓여서 막 물이 끓고 내려오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때 매미나 2003년도에 루사 때 2002년도에 루사고 매미가 2003년도 다음에 있었어요. 그때 지리산 일대 200군데가 무너지면서 제방이니 뚝이니 이런 걸 굉장히 보수를 많이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연식은 모르겠어요. 2박 3일 정도 만에 860mm 정도 내렸을 때 볼라벤이라는 또 그 태풍이 왔을 때는 저희 여기 살고 있는 마을 전체가 도로가 살살살살 잠길 정도로 굉장히 또 비의 양이 많았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루사 때와 매미 때 퍼부었으니까. 근데 그거보다도 더 강력한 슈퍼 태풍이라고 하니 산에 사는 산중인인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지금도 보면 저 대형창 너머에 보이는 금대산 풍광이 굉장히 좋은데요. 제 책상은 2층에서 바라본 북쪽 끝마을이에요. 그러니까 해인사 말사인 금대암이 훤히 보일 정도니까. 근데 폭풍전야 같아요. 뉴스 보도에 일기예보에 하면 5일부터 쏟아진다는데 내일부터. 오늘이 8월 4일 일요일입니다. 2022년도. 죄송해요. 8월 4일이 아니라 9월 4일. 2002년 9월 4일입니다. 제가 8월 달이라고 착각했는데 9월, 10월, 11일은 가을이기 때문에 산중에서 맞이하는 가을 태풍은 굉장히 위력적입니다. 그러니까 5일 내일부터 5일, 6일, 7일 고비라고 하니까 비 피해 잘 대비하셔서 한반도 전체가 건강하게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염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천교육원의 총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노천이 인사 올리기 이전에 장황하게 태풍에 대해서 지리산의 그 환경적인 조건을 말씀 올렸는데 정말 큰 태풍은 다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들 무사히 잘 넘어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저는 노천인데 교육원의 총괄 책임을 지고 있긴 하나 노교의 노천교육원을 줄임말이 노교입니다. 노교의 사실은 명예회장 역할만 해요. 영적인 구루 역할이나 교육생들한테 멘탈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마스터로서의 역할은 크게는 하고 있지 않아요. 교육적 측면에서는. 거기는 여기 담당자들, 강사들이 있고 지도교사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가르치면 훨씬 더 저보다 디테일하게 잘 가르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영적인 구루처럼 그리고 고향처럼 서 있기만 합니다. 허물도 많고 부족함이 많지만 스승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주식회사 노교의 명예회장이라서 존칭을 주로 호칭을 회장님이라고 많이 불러줍니다. 하도 변두리에서 구멍가게 조그마한 거 하고 있다 보니까 별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저는 막 철조망 쳐놓고 10년, 20년 장잡가 하고 이러면 진짜로 많은 막 성철 스님이나 김수환 추기경님처럼 많은 그런 무리들이 따라올 줄 알았어요. 막 존중하면서. 물론 그런 어른들은 고귀한 향이 있고 거룩한 거감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걸 많이 깨닫고 더 겸손한 자세로 산중에서 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정직하게 그리고 고든 대의로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도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고 제 직업은 현대적인 퓨전 스타일에 맞추어서 기업 컨설턴어 및 정치 컨설턴어까지 병행합니다. 근데 정치 컨설턴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국회의원 배지를 당선시켜주고 이런 컨설팅 개념이 아니라 나라를 상대로 예를 들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이 있고 없고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분이 정책에 따라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한반도의 또 프레지던트 역사를 보면 건국의 아버지, 헌법의 아버지, 경제의 아버지 이런 표현들을 주로 쓰는데 저도 전공이 법학이다 보니까 건국의 아버지라고 해서 실질적인 혈통주를 중요하시는 가족의 아버지라는 뜻은 아닌 것 여러분들이 더 잘 알리라 생각합니다. 아시리라고.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 경제의 아버지 예를 들면 피터 드레이크가 경제의 교과서고 또 말틴 하이데거가 실존주의의 가치고 또 데카르트나 칸트가 합리주의의 철학자고 그 다음에 엘빈 토플러나 토인비 같은 건 미래학자고 그 다음에 로버트 서먼 교사 이런 분들은 비교 종교학의 대가시고 또 우리나라에 새로 추기경이 되신 분도 진짜 우리나라의 국익과 국격을 생각하면 위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추기경이 한 명도 없는 나라도 있는데 벌써 우리는 4명을 배출할 만큼 위대한 가톨릭 사상사에 정말 멋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풍 이야기부터 그냥 사회 덕담 또 생활 덕담으로 가볍게 이렇게 들어가고는 있다마는 오늘 다룰 주제는 명제 자체가 제 밴드 편을 또 활용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1년도 작년에 이맘때쯤이에요. 지금은 9월 4일이지만 8월 13일 날 올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1년하고도 한 달 전에 올린 지리산의 추설담 얘기입니다. 일종의 제가 좋아하는 어기, 협기, 그 다음에 협객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장군의 아들 투인가 거기에서 시장통 앞에서 김두한이가 우민간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우민간이라는 극장 앞에서 마루오카 경부라는 유도대왕 3연패를 한 일본의 경감하고 둘이서 협객의 자리를 놓고 싸울 때 통역을 이렇게 합니다. 마루오카 경부가 부임을 해서 조선의 깡패란 깡패는 다 매다 꽂아버립니다. 그럴 때 김두한한테 그 얘기가 들어가는데 밑에 무옥이라고 통통한 야인 시대에서는 그 친구가 맡았어요. 이혁재 군이. 이혁재 님이 맡았는데, 김무옥이 역할을. 실제로 무옥 님도 혁재 님처럼 약간 살집이 있어서 실제로 유도 3단이다, 4단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마루오카 경부의 장단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무옥이가 실제로 그 경부가 무술을 가르치고 유도를 가르치는 그 체육관에 찾아가서 배웁니다. 한 수를. 그래서 김두한의 지시로 그 장단점을 파악하는데 김두한은 싸움도 잘했지만 머리가 굉장히 영민했습니다. 그래서 김두한이가 우민관 앞에서 협객의 자리를 놓고 싸울 때 무옥이한테 통역을 하라고 할 때 이렇게 합니다. 무옥아 통역해라. 나는 조선 제1의 협객 김두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선 제1의 협객. 그러니까 추설단, 지리산 추설단이 어적이고 또 때로는 역사의 비적대, 도적대 이런 또 장길산이라고 황해도 일대에서 또 구월산 일대에서 정정할게요. 황해도 일대는 임급정이고
부월산 일대는 장길산입니다. 그거는 목단설이라고 해서 추설의 설자랑 목단설의 설자는 같습니다. 그래 추설단의 단자랑 목단의 단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먼 옛날, 그러니까 몇백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그 전에 조선제일의 협객 김도환이다 이렇게 할 때 마루과 경부가 요시 이럽니다. 좋다. 니는 사나이다. 내하고 그러면 협객 자리를 놓고 대결을 정중하게 허락한다 해서 마루과 경부가 깨집니다. 그래서 둘이서 의형제가 되는데 그런 협객들이라는 단어를 잠깐 인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좋아했던 야인시대의 한 장면을 유추해 본 겁니다. 아주 먼 옛날에 이곳 지리산에는 어려움을 실현하는 그런 조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협기를 지닌 진짜 협객들을 우리는 혹은 이 노처는 진짜 홍익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보살이라는 말은 지장보살, 보현보살, 그 다음에 관음보살,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뭐지? 문수보살, 지혜의 화신이. 이렇게 자꾸 깜빡깜빡해요, 나이 먹으면. 그래서 문수보살까지 4대 보살 위에 그 보살돌은 생명을 거룩하게 여기는, 그리고 타인의 생명의 자유의 존중을 위해 이런 거, 타인의 생명의 의지, 생명의 자유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거룩하게 여겨주는 이런 진짜 아티스트들, 마스터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조금 무겁게 들리면 마스터라고 해볼게요. 아티스트라고 해도 좋고. 그래, 그런 진짜 협객들을 나는 홍익보살, 홍익마스터, 홍익지도자 혹은 홍익아티스트, 저는 체인지 아티스트라고도 합니다. 커넥트 아티스트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홍익아티스트들 얘기를 오늘 몇 부로 나누어서 조심스럽게 다가갈까 생각 중입니다. 일부는 이렇게 두서가 없지만 요점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끝물에 홍익 아티스트라고 했으면 홍익의 아티스트를 지리산 추설단하고 지금의 현 시대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엉킴들이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